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 심하게 오셔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던 남자 환자분입니다. 타병원에서는 모두 코를 더 높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무드원 성형외과 대표원장 윤태경입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통받고 계신 구축코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아직 코 수술을 해보지 않으셨거나 이 증상을 겪어보지 않은 분들은 다소 생소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구축코란 이 실리콘에 대한 이물 반응 및 염증으로 인해서 코가 점점 짧아지는 증상을 뜻해요. 위에 말씀드린 이물 반응 및 염증이 그 원인이 될 수도 있고, 반복적인 코 성형으로 인해서 안에 흉살이 많이 생기는 과정에서 이런 증상이 생기기도 합니다. 코끝이 이게 점점 들리면서 전체적인 코 길이가 짧아지고 피부가 수축되면서 단단해지기 때문에 겉으로 봐도 증상을 뚜렷하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오늘은 저희 병원을 방문해주신 구축코 증상을 앓고 있던 환자분들의 사례를 보면서 어떤 증상을 앓고 있었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첫 코 수술 이후에 오랫동안 문제가 없이 잘 지내다가 2-3년 전, 즉 수술한 시기로부터 10년째부터 갑자기 구축 증상이 시작된 케이스입니다. 구축코로 내원하신 분들께 이 코가 들리기 시작한 시기를 여쭤보면 가장 많은 대답이 수술 후 7에서 한 1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병원 후기를 보고 본인 스타일의 코를 잘 하는 것 같아서 오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분이 원하는 코는 직반버섯 라인의 화려한 코를 원하셨고, 콧대는 지금 정도의 높이를 유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기에 돌출입을 개선하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돌출입을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구축코 재수술이 진행이 되면은 각도가 상대적으로 들려 보여서 이 부분은 추천해 드리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고, 환자분께서도 바로 이해를 해주셔서 구축코 재수술에 집중을 해서 수술을 진행하였습니다. 수술은 자가늑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였고, 예상대로 코 안에는 이 구축된 흉터 조직이 많이 존재해서 이 조직들을 최대한 제거를 하고 구축된 피부와 연부 조직을 풀어줘서 목표로 했던 코끝의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짧게 굳어있던 피부를 늘려주었습니다. 조직을 풀어줘서 이 피부를 늘리더라도 이것이 온전하게 처음 수술 전에 본인의 피부처럼 유연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가늑을 이용해서 코끝을 잡아줘야지만 다시 코끝이 딸려 올라가지 않고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가늑 연고를 이용해서 들린 코를 충분히 내려주었습니다. 수술 이후에 코끝이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입은 들어가 보이기 때문에 환자분께서도 이 원하셨던 돌출입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함께 해결이 되었고, 무엇보다도 이 수술 후 환자분께서 원하셨던 느낌의 코가 나와서 굉장히 만족해 하셨습니다. 이분도 첫 번째 구축코 케이스 환자분처럼 첫 번째 수술 직후에 바로 구축 증상이 나타난 것이 아니고 10년 전에 진행한 첫 코 수술 이후 4년 뒤에 구축 증세가 나타나셨다고 합니다. CT 촬영 결과 L자 모양의 실리콘이 삽입되어 있었는데, 구축코 상담 오시는 분들 중에 이 L자 타입의 실리콘이 들어가 있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어요. 아무래도 코끝을 연골로 올리고 콧등에만 최소한으로 실리콘으로 하는 경우보다는 이 코끝과 비주까지 전체적으로 표면이 다 실리콘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더 잘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 첫 번째 환자분에 비해서 구축 증상이 심하지는 않았고, 본인 스스로도 다른 부위는 크게 변하지 않고 코끝만 위주로 적절한 재료를 써서 수술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분은 모양도 모양이지만 3개월 뒤에 중요한 촬영이 있어서 그 전까지 잘 회복이 되실지 걱정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당장 1-2주 후에 중요한 일정이 있다, 이게 아니라면 충분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분은 역시나 마찬가지로 자가늑 연고를 사용하는 걸 추천해 드렸어요. 첫 수술 때 L자 실리콘 쓰신 분들은 본인은 이 연고를 사용하지 않았으니까 내 비중격을 사용하면 안 되겠냐, 이렇게 여쭤보시는 경우들도 많은데요. 일단 구축코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점점 딸려 올라가면서 묻어있는 구축 피부에 이게 저항을 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지지대가 필요해요. 비중격은 자가늑에 비해서 다소 약할 뿐더러 특히 이 L자 실리콘을 오랜 기간 코 안에 있던 분들은 제 경험상 수술 때 보면은 이 비중격이 눌린 듯이 변형이 되고 또 약해진 경우들이 아주 많아요. 그걸로 코끝을 위한 기둥을 세우면 아무래도 좀 튼튼하지 못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가늑 연고를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을 하였고, 사진을 보다시피 환자분께서 굉장히 만족을 하셔서 경과 때마다 정말 좋아하시는 게 제 눈에도 보여서 기억이 남습니다. 이분은 첫 번째 코 수술에서 이 비중격 망곡증 증상을 해결하면서 동시에 실리콘과 비중격 연골 그리고 귀연골을 이용해서 수술을 진행하셨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첫 코 수술 직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서 실리콘 제거 수술을 바로 진행을 했고, 그 뒤로 여기 계속 피고임이 발생해서 PRP 주사 치료를 3회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1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실리콘과 남은 귀연골을 이용해서 코 재수술을 받았는데, 이게 다시 문제가 생기면서 구축 증세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구축코 상담 오시는 분들 중 단기간에 구축이 왔다고 하시는 많은 경우가 이분처럼 수술 직후에 문제가 생기면서 조기에 실리콘을 제거한 경우, 또는 피가 찼는데 바로바로 해결되지 않았던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아무래도 2번이나 코 수술에 실패를 하다 보니 본인 스스로도 정말 꼼꼼하게 병원을 알아봤다고 하시고 걱정도 많으셨는데요. 이 환자분께서 원하는 코 수술 방향은 일단 들린 코끝을 내리면서 라인을 여성스럽고 화려하게 하고 싶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자가늑연고를 이용해서 화려한 코를 만들고 콧구멍이 퍼진 느낌을 개선을 해서 코를 얄쌍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콧볼 축소까지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가늑을 이용해서 코끝을 다시 만들었고, 실리콘으로 여러 차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콧등을 실리콘 대신 이 자가늑을 채취할 때 근막 조직을 같이 채취를 해서 이를 콧등을 만드는 데 사용을 하였습니다. 코에 들린 각도를 내려서 들린 모습을 해결하고 나면 정면에서 봤을 때 콧구멍이 가로로 퍼진 느낌이 남게 되어서 보다 여성스러운 코의 느낌을 주기 위해서 콧볼 축소 또한 양측으로 3mm씩 같이 시행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사진에서 보이듯이 정말 만족해 하셨고 3개월차 경과 오실 때까지도 볼 때마다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구축이 심하게 오셔서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던 남자 환자분입니다. 10년 전 그리고 8년 전 이비인후과에서 2번이나 코 수술을 하셨는데, 결과적으로 2번째 수술 후 한 2년 뒤부터 구축이 심하게 생기면서 3번째 수술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여러 번 상담 다니셨는데 이 타병원에서는 모두 코를 더 높이자고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데, 본원에서는 코를 높이지는 말고 코끝을 내리면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추는 방향으로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자가늑연고를 이용해서 코 수술을 진행하기로 계획을 하였고, 수술 직전 이 소독을 하면서 코 안을 살펴보니까 여기 비주 바로 안쪽에 절개 부위가 안으로 이렇게 함몰이 되어 있고 그쪽으로 분비물이 고여 있고 더 안으로는 누관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누관은 쉽게 말하면 안으로 통해지는 길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절개 후에 안쪽을 열어보니 누관의 안쪽은 연골이 아닌 다른 이물질을 이용해서 코끝을 올렸고, 그로 인해서 비중격이 심하게 흡수가 되어 있고 비중격의 점막 또한 손상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수술 끝나고 콧구멍 바로 안쪽에 맨날 진물이 고이고 냄새 나지 않았냐 라고 제가 여쭤봤는데요. 몇 년 전부터 계속 그랬다고 대답을 해주셨고, 아마 이 부분을 통해서 오랜 기간 만성적인 염증이 지속이 되면서 구축이 되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었습니다. 수술 전 사진을 보면 특히 다른 분들에 비해 좀 특징적인 것이 코끝이 딸려 올라간 정도보다도 이 비주가 특히나 더 들어간 게 심한데요. 원인이 그 비주 쪽에서 누관에서부터 그렇게 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튼 저희 수술은 이러한 움푹 들어간 부분의 누관 형태를 제거를 다 하고 그와 연결된 비주 안쪽에 지저분한 조직과 공간을 최대한 제거를 하였습니다. 구축된 피부와 연부 조직은 최대한 풀어준 후에 손상된 비중경계에 대해서 재건 수술을 하고 코끝 및 비주의 연장을 자가늑연고를 이용해서 만들어 주었습니다. 코끝을 올린 이물질과 맞닿은 피부는 굉장히 얇아져 있어서 이 부분은 자가늑을 채취할 당시에 이 근막을 일부 채취해서 덧대주었습니다. 구축코가 진행이 될수록 심적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환자분도 그동안 정말 힘들어 하시다가 3번째 수술인 만큼 4번째 코 재수술은 없도록 꼼꼼하게 구축코 수술을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코 수술 직후에 문제가 있어서 이 수년 내에 구축 문제가 생기는 분들도 있고, 코 수술 이후에 10년이 훌쩍 지나서 구축코가 나타나는 경우도 있어요. 물론 구축코를 빠르게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전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본인에게 맞는 성형외과를 찾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무도원 성형외과를 찾아와서 코 수술을 하는 모든 분들 사전에는 구축이라는 단어가 없게끔 지금도 그렇고 항상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오늘 설명해드린 것들 외에도 더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지금 바로 무도원 성형외과로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무도원 성형외과 대표원장 윤태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